1965년에서 1987년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최소 10명의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욕정을 채우기 위해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전형적인 연쇄살인범인데, 특이한 점은 지금까지 알려진 연쇄살인범과 다르게 독특한 방식으로 희생자를 만들어낸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길버트 폴 조단, 1931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태어난 그는 16살 때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갓 20이 넘었을 무렵 절도, 폭행, 강간, 음주운전, 뺑소니, 그리고 헤로인 소지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며 여러 전과를 가지고 있었고, 음주와 술에 취해서 하는 섹스에 대한 엄청난 욕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1년에 200명이 넘는 여성과 성관계를 했는데 대부분 밴쿠버 빈민 지역과 허름한 술집에서 만난 매춘부였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보드카 1.5리터 이상을 마셨다는데 죽지 않은 것도 참 신기하네요. 개버릇 남 못 준다더니 길버트가 30살인 1961년 경찰이 5살 여아를 그의 차 안에서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유괴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고 다리 위에서 뛰어내린다는 소동을 일으켜 교통을 마비시키고 법정에선 나치식 경례를 하면서 법원을 모욕했습니다. 2년 뒤엔 2명의 여성에게 술을 제공한다며 자신의 차로 유인해 범죄를 저질러 강간과 절도로 기소됐는데, 절도 혐의는 유죄를 인정받았지만 강간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징벌의 쓴맛을 보지 않았던 길버트는 곧 더 나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1965년 길버트와 함께 술을 마셨던 여성이 다음날 호텔방에서 사망한 채 나체로 발견됩니다. 그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51,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신 겁니다. 사람이 알코올 중독으로 죽으려면 약 0.4%의 혈중 농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곧 바뀌게 될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0.03인 것을 보면 엄청난 수치 아닌가요? 술 좀 마시는 사람이 술에 취해 완전히 정신을 잃을 때의 혈중 농도는 0.3%라고 합니다. 이 여성의 죽음은 우발적 사고로 간주하였고 길버트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나 처벌을 교묘히 피할 수 있었던 연쇄살인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동 및 성기 노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974년 음란 혐의와 폭행으로 구속되어 감옥 갔다 2년 후에 다시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징역이고 뭐고 아무것도 겁날 게 없었고 죄책감이나 후회 같은 건 애초에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석방 직후 그는 정신병원에서 여성을 납치해 강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납치와 심신미약자에 대한 성폭력을 포함한 여러 건으로 기소가 됐지만 그가 받은 형량은 고작 2년 2개월. 이 동네도 참 답이 없었네요. 길버트는 투옥된 동안 이발 기술을 배웠고 다시 석방 후 밴쿠버 이스트 사이드에 이발소를 열었습니다. 이 인간 마음 잡고 평범하게 살았을까요? 이발소에서 멀지 않은 중심가 뒷골목엔 살벌한 술집이 많았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모였고 바닥엔 주사기 바늘이 수두룩한 곳, 어둡고 탁한 공기로 가득한 곳, 성인 영화를 보면서 술 마시는 사람들 등 길버트는 자주 그런 술집에 가 사람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땅딸만한 키에 대머리, 두꺼운 검정 안경은 그를 전혀 위험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했고 마약쟁이들과 섞이지 않고 공짜 술을 좋아하는 여자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이코 개 변태놈에겐 그것은 천국이었겠죠. 1980년부터 1987년까지 길버트는 7명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물론 알려진 것만. 그중 3명은 함께 술 마시다 길버트의 이발소로 와 더 마시고 변을 당한 겁니다. 대부분 술을 더 제공할 테니 같이 마시자며 이발소나 싸구려 호텔로 유인했고 여성들에게 돈을 줄 테니 마셔보라며 아주 독한 술을 권합니다. 그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으면 피해자의 목구멍에 술을 더 부어 삼키게 한 뒤 죽을 때까지 강간을 한 개새끼만도 못한 새끼였습니다. 그의 이발소에서 술 마시고 3명이나 죽었는데도 그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한치의 의심도 안 한 붕신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3명의 죽음은 모두 사고사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태스러운 욕정을 채우고 살인을 한 뒤 교묘히 수사망을 피하던 그가 결국엔 체포됐는데, 희생자 중 한 여성이었던 바네사의 알코올 농도 수치가 법적 제한치의 11배가 넘게 나왔습니다. 희생자의 가족은 그 죽음이 사고가 아닌 범죄로 의심하고 경찰의 수사를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바네사의 죽음을 익명의 전화로 경찰에 제보한 사람이 바로 길버트였던 겁니다. 경찰은 그 전화 발신지를 추적해 그곳에 묵었던 이가 바로 길버트라는 것을 알게 됐고, 한 달 후 에드나라는 이름의 여성이 호텔방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그녀 역시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고, 방에 있던 술병과 잔에서 길버트의 지문이 발견됐습니다. 그 뒤 경찰은 길버트를 감시했고, 그가 여성을 유혹하고 술을 권유하는 것이 담긴 녹음을 확보했습니다. 자, 마셔봐. 이 잔을 한 번에 마시면 내가 $20 줄게. 당신이 진짜 여자인지 한번 보여줘. 또 한 명의 희생자가 생기기 바로 직전, 경찰은 길버트를 덮쳐 체포했습니다. 길버트의 이발소에서 죽은 채 발견된 여성들을 포함해 7여성의 살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불행히도 딱 한 사람에 대한 혐의만 유죄 판결을 받고 말았습니다. 1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를 해 9년형에 처했고 겨우 6년 구속됐습니다. 형벌 참 그지 같죠? 그리고 2000년 6월 그의 나이 69세에 또 성폭력, 폭행, 알코올 투여로 또 기소됐고, 2002년 음주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집행유예로 15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양반 나이 처먹고도 참 끈질깁니다. 2004년 음주폭력으로 또 체포됐고, 자신의 행동에 어떤 후회도 느끼지 않고 계속해서 사회에 피해만 입히다 2006년 74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요즘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 엽기적이고 가슴 아픈 사건 소식이 많았습니다. 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기에 답답하고 속상하기만 하네요. 무슨은 무거운 이야기를 전해드리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은 언제나 안전하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